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은 괴멸 상태인 조선 수군을 무시한 채 한양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이순신 장군에겐 군사도 군량미도 함선도 없었다. 절망 속에서 충무공은 전남 연해안 8개 시군을 연결하며 총 500km를 이동한다. 군사와 군량을 끌어모아 명량해전을 준비하는 수군 재건의 길이었다. 백의종군의 형벌에서 벗어나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평소 군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작전을 지원하는 병참은 전라도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오던 터였다. 그는 황대중 등 군관 9명과 병사 6명을 대동하고 곧바로 전라남도 구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선 수군 재건의 첫걸음이었다. 이곳은 남도 이순신길, 조선수군 재건로의 출발점인 구례 석주관입니다. 석주관은 구례와 경남을 연결하는 관문, 유일한 육상통로였고 그 석주관의 경사진 산허리를 따라 만든 성곽이 바로 이 석주관성인데요. 원래는 성벽의 둘레가 750m, 높이 1.5m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훼손되고 이 성터만 남아 있습니다. 석주관성은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군사 방어지이기도 했는데 저 아래쪽으로 섬진강이 보이죠? 석주관성 아래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 산 쪽을 제외하고는 공격당할 곳이 많지 않아 진주에서 구례, 남원을 향해 넘어오는 일본군을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였죠. 이순신 장군은 이 석주관을 지나 섬진강변을 달렸습니다. 그리곤 단숨에 구례 현청에 도착했는데요. 나라를 위한 구름에 승려인들 어찌 가리겠는가. 피가 흘러 내를 이루니 푸른 물이 붉게 물들었다. 임금을 위해 몸을 버리는 것은 신화된 이의 직분이다. 돌조각에 옛일을 새기는 역사의 길이 남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도착했을 때는 일본군이 다시 몰려온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미리 산속으로 숨어든 뒤여서 성 안팎이 비어 있었다고 해요. 당시의 현청은 돌로 쌓은 읍성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둘레가 4,481척, 높이 13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읍성이 완전히 사라져 옛 모습을 찾을 순 없고 보시는 것처럼 구례 읍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와, 근데 저 옆에 나무 좀 보세요. 읍성은 사라졌지만 이곳이 관할 자리였음을 알려주는 500년 된 왕버들나무와 느릅나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이순신 장군을 묵묵히 지켜보았을 그 자태가 여전히 의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례현청에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군자감에서 조선군의 군량미와 군수품을 조달하는 일을 했던 군관 손인필과 그의 아들 손응남입니다. 백의종군의 명을 받고 의금부에서 풀려나 내려오던 장군을 따뜻하게 맞아준 손인필. 구례 출신으로 현지 사정에도 밝았던 그를 유난히 아꼈다고 하는데요.
이충무공 막하에서 활약했고 노량해전과 석주간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절한 그의 충절을 기려 1963년 후손들이 세운 것이 바로 이 비각입니다. 손인필 부자와 함께 일본군을 물리칠 작전회의를 하며 밤을 지새웠던 이 내륙 깊숙이 자리한 옛 관할을 찾아 물자를 보충하고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빠르게 이동하는 전략을 짜냈는데요.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면서 병창을 확보하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 그의 마음은 벌써 곡성에 가 있었습니다. 압록을 거쳐 도착한 곡성 현청. 이 자리에는 지금 곡성 군청과 곡성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피난을 떠나 텅 빈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순신 장군은 다음날 옥가현으로 향했죠. 1413년에 곡성 현청과 함께 설치된 옥가현의 현청은 최근까지 옥가 면사무소가 있던 자리인데요. 당시 이순신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온 옥가현은 밀려드는 일본군을 피해 순천과 나간, 구례에서 온 피난민들로 북새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곳의 피난민들이 그를 보고 사또가 다시 오셨으니 우리들은 이제야 살았다 울면서 기뻐했다고 하죠. 여기 이렇게 한편에 전라관찰사와 옥가현감 등을 기리는 비석이 줄지어 서서 옛 현청의 터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이곳에서 머무르며 전라도 각지로 군관을 보내 병사들을 모았는데요. 이때 정사중과 정사립, 이기남, 홍효자 등 함대를 지휘해줄 경험 있는 군관들이 여럿 합류했고 길을 가득 메웠던 피난민 중 젊은 장경들까지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해요. 군관 9명과 병사 6명으로 시작한 병력이 구례와 곡성을 거쳐 옥가로 오는 사이 많이 늘어났던, 말하자면 이곳은 병창 기지였던 셈이죠. 다음 목적지 순천부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보성강 상류인 석곡강정에서 하룻밤 쉬어 가기로 한 대왕강변의 능파장에서였죠. 능파정은 속마음까지도 알아주는 이순신의 오랜 친구인 신대년이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물가에 지어놓은 집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강변 바위에 능파정의 터가 남아있습니다. 왕건을 도와 고려를 세운 장절공 신순겸의 후손이었던 신대년과 그의 네 동생들은 전시상황 정보를 소상히 알려줬고 이순신은 이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본군을 물리칠 계략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가기도 했던 곳인데 이렇게 흔적이 새겨져 있네요. 이른 새벽 대곡나루에서 배를 타고 대한강을 건넌 이충무공은 어둠 속을 달려 순천부로 향했습니다. 군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순천부에 있던 읍성은 돌로 쌓은 성이었는데요. 1430년 최윤덕이 동서남북 4개의 성문을 두고 둘레 3,383척, 높이 12척으로 쌓았습니다. 성 안에는 아사, 객사, 군기고, 진율창, 사청, 관노청, 옥사 등이 있었죠. 이 읍성은 일제강점기 도시개발과 성곽철폐로 지금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읍성의 난문이 있던 자리에 순천부 읍성의 터였음을 알리는 표지석만 세워져 있습니다. 읍석에 도착한 이순신이 군기고와 식량창고를 점검하려던 순간
어디선가 까마귀와 까치무리가 날아와 울부짖더니 창고의 문짝에 부딪혔습니다. 이순신이 병졸에게 그 문을 열도록 했더니 크고 작은 활과 화살, 화약이 쏟아져 나왔고 무기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눈동자는 빛났고 무기를 챙긴 군관들은 환호했습니다. 다음 날 지금의 순천만 정원 입구를 지나 상사호를 끼고 나간으로 가는 길. 그가 나간에 이르니 백성들과 관아의 관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와 조선 수군의 입성을 환영하는 인파였는데 관아가 있는 나간 현청까지 행렬이 이어졌죠. 나간의 백성들이 내온술로 목을 축인 이순신은 곧바로 관아로 향했는데요. 이곳 지금의 나간읍성입니다. 태조 6년 이고장 출신 김빌긴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토성으로 쌓았다. 일본의 침략에 맞선 방어용이었다. 300년이 지난 인조 4년 임경옥 장군이 나간 군수로 부임해 지금의 석성으로 고치고 키웠으며 일반적인 성과 달리 들녘 평야지대에 쌓은 것이 특징이다. 길이는 1410m, 높이 4m에 이른다. 나간읍성에는 오래된 나무가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성곽에 있는 푸조나무와 은행나무입니다. 푸조나무는 이 충무공이 외교성 전투를 앞둔 1598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승전을 기원하며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나간의 백성들은 은행나무 신이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었죠. 이곳 보성 고내마을은 당시 쇠곡을 보관하던 군량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땐 외성과 내성, 현을 다스리는 관아도 있었고 이 일대 군사와 행정의 요충지이기도 했죠. 군량 창고인 조양창은 이 마을 뒷산에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창등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돌들이 옛 성곽과 창고에서 나온 돌들인데요. 조양창은 박실마을 양산원의 집 양곡창고와 함께 조선 수군의 군량미를 보급해 준 곳이죠. 보성에 등량이란 지명이 생긴 연유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확보한 이 충무공은 해안의 출구를 확보하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군사들을 불러 모아 다시 보성 읍성으로 향했는데요. 열선루는 보성 현청에 있던 정면 5칸, 측면 4칸의 누각이다. 이 충무공이 수군 철폐령이 담긴 선조 임금의 유지를 받고 이에 맞서 장계를 쓴 곳이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금신전선 상유십이죠. 1597년 8월 15일 보성 읍성에 머물던 이 충무공은 조선 수군 전력이 붕괴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해 싸우라는 선조의 명을 받자 이에 대해 조선 수군의 패지는 불가하다는 간언과 수군을 수습해서 끝까지 싸울 각오를 밝히는 장계를 써서 회신합니다. 이순신은 수군 철폐령이 내려진 위기의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8월 16일 날이 밝자 곧바로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하며 해안으로 이동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내륙에서의 마지막 행선지가 될 군영구미 폭으로 향한 군영구미는 지금의 회천면 전일 1위 군악마을을 일컫는데요. 경상우수사 배설에게 전령을 보내 남은 전선을 이끌고 이곳 군악마을의 군영구미로 들어오도록 한 이충무공. 전라도 내륙에서 병력과 군기를 확보하고 연해안에서 군량을 확보하는
그의 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런데 배설이 오지 않아 전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지역 주민들의 배를 동원하는 방안을 떠올렸는데요. 이 마을 출신의 김명립과 해상의병 마하수 등의 협조로 향선 열척을 얻어 병참 물자를 싣고 드디어 출항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 내륙을 돌아다니며 확보한 병참 물자를 나눠 싣고 줄지어 선 배들의 모습이 거북의 꼬리처럼 보였죠. 다음 목적지는 조선 수군의 함대가 머물고 있는 장흥, 회령진이었습니다. 남해에 출몰하는 일본군을 소탕하는 수군진이었다. 둘레가 1990척으로 석축의 너비는 2에서 4m,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길이는 616m에 이른다. 진성에는 중선 4척, 별선 4척, 그리고 수륙군 472명, 함선 수리공 4명이 상주했다. 덕도와 노력도, 대마도, 대구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진성을 감싸고 있다. 이 충무공은 이곳 회령포구에서 전선 13척을 판옥선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거북배로 개량된 판옥선은 선체가 높고 견고했는데 일본군이 근접해서 배의 난간에 올라와 백병전을 시도할 수 없는 요새화된 구조였죠. 판옥선의 개조로 이순신의 수군 재건 전략이 일단락됐는데요. 8월 3일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돼 조선 수군 재건에 나선 지 17일 만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함대는 마량 앞바다로 진출합니다. 보성과 장흥에서 완도와 해남, 진도로 이어지는 서해 백길의 중간 지점. 조선 함대가 일본군과의 일전에 대비해 전술 훈련을 한 곳인데요. 바다에서는 고금도와 약산도, 신지도 등 크고 작은 섬이 포구를 2중 3중으로 감싸고 있고 항구 뒤쪽의 무태선, 말머리산의 능선이 포구를 휘감고 있어 외부로부터 위치를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군항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죠. 포구에서 고금대교로 연결되는 섬인 완도 고금도.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 유해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장군의 유해를 임시로 안장했던 터가 월송대이고 이 앞에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 충무사가 있습니다. 충무사에는 조선 수군의 해상 전투 대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전진도첩이 보관돼 있기도 합니다. 모든 군사들과 함께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죽기로 맹세한 이순신은 8월 20일 마량 앞바다를 거쳐 이진으로 갑니다. 함대 해상훈련과 출입이 자유로운 포구를 찾아 나선 것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배에 오른 탓인지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병세가 심각해져 배에서 내리게 되죠. 이진에 내린 그는 마을 주민들의 극진한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했고 다음 날 거짓말처럼 몸이 나아져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진은 당시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로 1598년 이진진이 설치되기도 했죠. 충무공은 명랑대첩을 위해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깁니다. 이곳 망해루는 사방으로 전망이 트여 과거 지휘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우수영항입니다. 우수영은 전라도의 수군본부로 당시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죠. 해남과 진도를 비롯해서 어란진, 고금도, 흑산도 등까지 19곳을 속진으로 뒀었고 지금도 장대한 성터의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명랑해전의 승리로 수군 제해권을 찾은 역사 깊은 곳이죠.
저기 보시면 양도라 불리는 무인도가 우수영을 지키는 수문장 마냥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울돌목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시선을 가려줘 우수영이 천혜의 요새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명량 대첩을 위해 9월 15일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겨가기 전까지 이곳 벽파진에 머물렀습니다. 벽파진은 어란진에서 명량 대첩 현장인 올돌목으로 가는 해상의 길목으로 오랫동안 진도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죠. 포구 한쪽에는 이순신이 머물면서 명량해전의 전략과 전술을 구체적으로 구상했던 공간인 벽파정 터도 남아 있습니다. 충무공이 일본군과의 일전을 벌일 장소로 택한 곳 울돌목은 육군과 협공작전을 펴며 한양으로 진격하려던 일본군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서해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길목을 이순신의 함대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적은 병력과 함대로 많은 수의 일본군과 적선에 맞서려면 울돌목의 좁은 해로와 강한 해류가 적합하겠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급류가 서로 부딪혀 울면서 소리를 낸다 하여 지명도 명량. 전라도 백성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 대장정의 마침표를 바로 이곳에서 찍었습니다. 해협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진 1597년 9월 16일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전투. 명량대첩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을 것이다. 13척의 전함으로 외선 133척을 괴멸, 명량의 바다에 울려 퍼진 승전가. 전라도 백성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조선 수군을 재건해 이룬 승리. 양무호남 시무국가.